94쪽에 나와 있는 그 유행성 각 결막염 환자 수라고 해서 제일 하단에 나와 있는 거 있어요. 6번이요. 네.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만든다라고 하면 한번 봐야죠. 지금 슬라이드 구조를 새롭게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뭐 빈 화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자체 슬라이드를 레이아웃에 가서 빈 화면 구조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슬라이드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레이아웃은. 예. 그 다음에 우리 화면은 지금 2013은 기본으로 와이드 모니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슬라이드 구조가 넓게 보여요. 그래서 디자인에 가서 오른쪽에 가시면은 슬라이드 크기를 표준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슬라이드 구조가 표준 구조로 바뀝니다. 우리 책은 대부분 다 표준으로 돼 있어서 표준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92쪽에 보시면은 카니발 테마라는 거를 지금 적용을 했다고 나와요. 그럼 테마가 여기 있는데 카니발 테마다 뭔 테마다 라는 걸 우리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게 목판 테마, 그 옆에 있는 거는 명언 테마, 이렇게 테마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런 테마를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데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아요. 처음 하시는 입장에서는. 근데 이 94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금 노란색 배경으로 되어 있어요. 화면 구조가. 그리고 그 위에 사각형 도형이 하나 큼지막하게 떠 있는 것 같고요. 그 위에 뭐 유행성 각 결막염 환자 수라든지 뭐 안경 그림이라든지 뭐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배경 그림을 노란색으로 바꾸는 거는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배경 서식이라고 있어요. 이 배경 서식은 여기도 있어요. 디자인에 가서도. 그 배경 서식에 가서 색깔을 노란색을 선택하면 노란색 그림이 뜨겠죠. 예. 그 다음에 겉에 있는 도형 있잖아요. 겉에 있는 도형이요. 그 큰 도형은 경험적으로 보면은 마지막에 넣어주는 게 편해요. 왜냐면 여기에 지금 그 삽입에 가서 그 도형 중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가지고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그리고 모서리율은 좀 좁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그라데이션 처리를 하던 여기 가서 도형 서식에 들어가서 그라데이션 처리를 하는데 색깔을 지금 바깥쪽에는 약간 짙은 색이 들어가고 안쪽에는 옅은 색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방향도 보시면은 밑에 방향이 나와 있어요. 네, 어떤 성형 아래쪽인지 오른쪽인지 미리 설정해 가서 보면은 뭐 어떤 걸 하든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이때 방사형이 아니라 선형을 써주면 되고, 선형의 방향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위아래로 들어가는 거죠. 아래쪽이나 위쪽이나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색깔은 얘를 이렇게 제껴주면 여기는 지금 흰색이고 그때는 노란색이고 얘도 뭐 빼줄 건 빼주고, 그렇죠? 그럼 색깔이 이렇게 변하는 게 나올 거예요. 뭐 똑같은 게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채우기, 요 테두리 선
테두리 선인가요?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지금 그라데이션만 돼 있고, 도형 윤곽선에 가서는 윤곽선을 빼볼까요? 예, 윤곽선을 빼면은 얼추 나타나는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좋은데 이렇게 도형을 그려놓고 나서 여기다가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얘가 걸거적거려요. 걸리적거린다고. 그래서 경험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색깔 칠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여기는 배경 서식을 지금 흰색으로 다시 돌려놓고 보면 흰색으로 놓고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뭐를 하냐면은 유행성 각 결막염 환자 수라는 글자를 넣고 도형을 그리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큰 도형을 하나 그려가지고 도형을 뒤로 보내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색깔은 나중에 흰색을 하던 노란색을 하던 빨간색을 하던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예.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은 큰 도형을 하나 그려놓잖아요. 이렇게 큰 도형을 하나 그려놓고 나서 그 안에다가 도형을 그리려고 도형을 또 움직이려면 드래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큰 도형에 걸거적거려요. 예. 큰 도형은 나중에 한번 그려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도형을 한번 연습을 해보죠. 뭐 먼저 삽입에 가서 예? 여긴 색깔이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배경 서식이라고 있어요. 배경 서식에 가면 단색이라고 돼 있는데 단색이 지금 노랗게 칠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단색을 다시 흰색으로 바꾸시면 돼요. 예. 그러면 되고 요 화면은 닫아 놓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열어놓고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는 왜 그런가 봤더니 과거 버전에서는 얘가 이 배경서식이라는 얘가 겉에 떠다녔어요. 이렇게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마우스로 얘 제목을 끌고 왔잖아요. 더블 클릭하면 다시 안으로 들어가요. 얘를 끌고 나오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고. 지금 우리 화면이 이 와이드 모니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화면이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서식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별도의 창으로 떠다녔었어요. 근데 지금은 와이드 모니터를 쓰니까 넓잖아요. 그러니까는 넓어서 이 배경 서식이라는 대화 상자를 창 옆에다 아예 띄워놓고 쓰자 하는 거예요. 추세가 와이드 모니터 추세로 가다 보니까 예. 필요에 의해서 얘를 꺼집어내도 되고 집어넣어도 되고 얘는 굳이 닫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먼저 이 워드 아트라는 걸 이용해서 글자를 쓰셔도 되고 텍스트 상자로 글자를 먼저 써놓은 게 있다면 그 쓴 글자를 워드 아트로 변환시켜도 되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워드 아트를 가서 뭐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일단은 먼저 하나 쓸게요. 여기다가 요행성 각결막엽 파워포인트가 갑자기 종료가 됐네요. 디자인 화면을 표준으로 돌려놓고요. 레이아웃을 빈 화면에다 놓고 삽입에 가서 워드 아트 얘는 저 위에다 올려놓으면 되고. 근데 필요한 내용은 적으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 안 해요? 어떻게 해요? 그거 안 해요. 저기 A 뭐지?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 워드 아트라고 하는 기능은 지금 워드 아트 스타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대화 상자가 위에 있는 메뉴가
바탕화면을 선택을 하면은 바탕화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우리가 엑셀은 셀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고 그 안에다가 글자를 쓰면 되고 워드 프로세스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는 빈 종이에 나와 있으니까 글자를 쓰면 들어가는데 파워포인트는 아무것도 없는 화면이기 때문에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그림을 그리겠다, 도형을 그리겠다, 그럼 도형을 가져와서 시작을 해야 되고, 글씨를 쓰겠다, 그럼 글씨를 쓸 수 있는 기능을 가져와서 글자를 써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뭔가가 작성되어 있는 곳을 클릭을 하면은, 아, 얘는 그리기 도구에 관련된 기능이구나. 그러면 거기는 무슨 꾸미는 기능이 있는지 찾아보자 하고 별도의 메뉴가 뜬단 말이에요. 별도의 메뉴가. 그럴 때 이 도형 자체를 선택을 하고 이 도형 안에다가 색깔을 난 이렇게 칠할 건지 아니면 나는 테두리 선만 칠할 건지 도형 스타일이니까 아니면 도형 채우기를 내가 골라서 칠할 건지 아니면은 테두리 선은 어떤 거로 내가 칠할 건지 도형 스타일이라는 것은 마우스만 갖다 대보면 그렇게 통째로 바뀌어요. 알아서. 자, 도형 효과는 뭐예요? 그림자를 준다거나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림자를 준다든지 이렇게. 근데 얘는 이 도형 자체보다는 워드 아트니까는 워드 아트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 워드 아트 도형 서식에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서식 창을 별도로 띄워놓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채우기 안에는 단색 채우기 이거지 뭐 도형 채우기 이거죠. 이거랑 똑같은 게 오른쪽에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를 닫아도 되고 아니면 열어놔도 되고. 자, 워드 아트에서는 빠른 스타일에 들어가면 종류가 아까 보셨던 대로 어떤 글자 유형으로 쓸 건지를 선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난 빨간색으로 할래. 나는 약간 글자에 패턴을 좀 달리 줄래. 그 다음에 음영을 좀 줄래. 하고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 거니까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가시면 이제 색깔 안에 들어가는 색깔이 약간 붉은색이다 그럼 붉은색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윤곽선이죠. 윤곽선. 이 책엔 약간 회색 비슷하게 음영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붉은색 글자 주변으로 이렇게 회색 살짝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텍스트 효과라 그래서 반사 효과를 줄 건지 반사 밑에도 글자가 이렇게 거울에 반사된 것처럼 그러니까 얼음에 반사된 것처럼 보이는 기능이죠. 얘를 짧게 할 건지 길게 할 건지 근접 얘는 뭐죠? 2분의 1 반사 얘는 전체 반사 밑에 있는 거는 뭐 좀 길게 반사 옵션도 있어요. 옵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었고요. 워드 아트 스타일이라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도형 스타일에도 화살표가 있고 워드 아트 스타일에도 뭐 이렇게 화살표가 있고 크기에도 화살표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도형 삽입에는 없는데 여기 뭐냐면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오는 서식 있잖아요. 서식. 그 서식이라는 메뉴가 요 화살표예요. 화살표. 이렇게 누르면 해당되는 화살표로 변해요. 예, 그래서 여기는 뭐 도형 서식에 가서 뭐 그림자를 본다든지 또는 뭐 반사를 본다든지 또 여기에 뭐 네온을 본다든지 네온에도 여러가지 글자가 이렇게 좀 확산되듯이 보이게끔 한다든지
크기를 얼마나 크게 할 건지, 크기를 얼마나 크게 할 건지, 그다음에 투명도도 얼마나 할 건지, 투명도를 좀 강하게 하면 뭐 안 한 거하고 똑같은 거고, 투명도가 없으면 뭐 글자 전체 다 번져버리는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우스로 어느 정도, 부드러운 가장자리 여기는 없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3차원 서식엔 뭐가 있나 볼까요? 3차원 서식에 가서 뭐 이런 형태, 저런 형태 있대요. 그렇죠? 누르면 그렇게 3차원 형태가 바뀌는 거죠. 약간 각이 지게끔 한다든지 동글동글하게 할 건지 글자를,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회전도 가능하죠? 회전도 가능해요. 글자를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되죠? 글자가 회오지. 이렇게 다시 되돌리면 원래대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꾸밀 수가 있어요. 예, 여기 보면 3차원 회전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워드 스타일에 가서 뭐 다른 기능들 우리가 선택을 하면은 거기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처리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이건 글자에 관련된 거죠. 도형 옵션에 관한 거고요. 도형 옵션. 크기는 요거네요. 그렇죠? 얘랑 같은 개념이고, 여기 워드 스타일은 이거, 도형 스타일은 요거고. 그래서 모양에 따라 달라지고, 텍스트 옵션에 따라 달라지고, 예.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작업하셔도 되지만, 뭐로 해도 된다? 여기는 화살표만 눌러주시면 그 화살표에 따른 특별한 메뉴들이 별도로 열린다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을 집어넣는 방법은 여기다가 이제 삽입에 가서 뭐 도형에 가면 원을 하나 그려가지고, 원을 그릴 때는 쉬프트 키 눌러서 그리면 정원이 돼요. 쉬프트 키 눌러서 정원. 네, 이렇게 그리고 머리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몸통을 그려야 되는데, 몸통에는 이제 기본 도형 그룹에 가시면 이런 게 있네요. 사다리꼴 같은 거. 사다리꼴을 이용하면, 이것도 이제 뒤집으면 돼요. 이렇게 뒤집으면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게끔. 그 다음에 뭐 너비도 적절히 조절하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이제 사람 머리하고 몸통을 그렸는데, 몸통이 약간 라운드가 져야 돼요. 목 부분이. 예, 그거는 우리 어떻게 했었어요? 저 상단에 가면 도형 편집이라고 있잖아요. 도형에 대해서. 이 도형 편집에 가면은 점 편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점 편집. 그럼 보시다시피 이렇게 빨갛게 선이 그려져 있고 점이 나타나요. 그럼 중간쯤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점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럼 그 점을 마우스로 살짝 아래 방향으로 당기면 이렇게 이제 V자처럼 목이 생기는 거죠. V 넥이 생겨가지고, 예. 그 다음에는 요 옆에 있는 흰 점이 있어요. 흰 사각형이요. 흰 사각형을 가지고 조절을 하면, 이 조절을 하면은, 예. 이렇게 라운드가 지게끔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왼쪽에 있는 어깨에 있는 점에다 놓고 선택을 하면은 약간 라운드가 이렇게 어깨 쪽에 이렇게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라운드가 지게끔. 그 다음에 이쪽도 당기면은 이걸 얼마나 당기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예, 살짝 아래로 좀 당겨주면 허리가 파질 수도 있어요. 예, 허리를 이렇게 쓱 당길 수가 있는 거죠. 이걸 과도하게 당기면 흉해요. 예. 여기 있는 노란 조절점도 살짝 좌우로 당겨주면은 뭐 이런 식으로도 모양새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사각 조절점을 이용하면 잘록하게 이런 식으로 모양을 파낼 수도 있거든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이 전편집을 이용해서 마음 놓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이렇게 올리면 어깨하고 목 부분이 될 수가 있고, 과도하게 하면 너무 흉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도형이니까 윤곽을 약간 어떻게 해주면 돼요? 부드럽게 해주면 어깨 라인이 좀 살아오겠지. 지금 너무 각이 져 있거든요. 사람 머리도 여기 보면은 그림자를 주는 게 있어요. 이 도형 효과에 보면은 그림자를 주는데, 그림자를 살짝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준다든지, 그럼 여기에 이렇게 밑에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아랫부분으로.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그림자를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그림자를 줘가지고 여러가지 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그라데이션 뭐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림자를 준다든지, 그래서 뭐 약간 아래 방향으로 그림자를 준다든지, 여기 아래 방향이죠. 그렇죠? 아니면은 뭐 마찬가지로 오른쪽 아래로 방향으로 이렇게 준다든지, 45도 각도로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여기다 글자를 쓰고, 밑에다 글자를 글자 쓰는 거는 그냥 뭐 169 이렇게 쓰면 되는데, 글자가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들어갔네요. 왜? 도형을 뒤집었잖아요, 아까요. 도형을 뒤집으면 글자도 100% 뒤집어집니다. 예전에는 글자를 쓰고 뒤집느냐, 뒤집고 나서 쓰느냐에 따라 달라졌었어요. 도형을 뒤집어 놓고 쓰면은 글자가 안 뒤집어져요. 도형을 뒤집어 놓고 글자를 쓰면 글자는 다시 정확히 들어가고, 글자를 써놓고 나서 뒤집으면 글자가 뒤집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쓰던 안 쓰던 도형을 뒤집어 놨잖아요. 아까 제가요. 위아래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글자는 뒤집어져요. 그러면 쓸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냥 글자를 쓰세요. 이렇게 글자를 여기다 쓰세요. 169 이렇게 글자를 써서, 자, 일단 크게 좀 보여드릴게요. 이 쓴 글자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형에는 그냥 쓰면 들어가요. 이렇게 쓰면 들어가는데, 문제는 얘는 글자를 쓰면 글자가 뒤집어지니까, 그러면 도형 자체를 뒤집어 놓고서 작업을 했잖아요. 그럼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써서 가져오는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도형을 이제 컨트롤 시프트 키 눌러서 이렇게 끌고 갈 거 아닙니까? 이제 줄여야 되겠죠? 사이즈를 줄인단 말이에요. 줄였더니 이제 모양새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작게 줄이면 이렇게 되고, 크게 늘리면 이렇게 돼요. 왜냐면 자기 자신 상태에서 각각의 요소를 우리가 그룹을 설정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확대 축소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냐면요, 얘를 그룹을 줘요. 그룹 보여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은 건데, 이렇게 도형을 여러 개, 지금 3개 도형이죠. 머리, 몸통, 글자, 그 3개를 블럭을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하나가 됐어요. 이제는요. 그럼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얘를 줄여볼게요. 어떻게 주나 보세요. 늘려도 어떻게 돼요? 자연스러워지죠? 아까는 줄이면 어떻게 됐어요? 줄이면 머리가 있는 데에서 각자 줄고, 몸통은 몸통 자리에서 줄고, 얘를 확대하면 머리는 머리 자리에서 확대가 되고, 몸통은 몸통 자리에서 확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커졌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전체가 한 통이 됐잖아요. 단 글자는 따로 움직이니까 천상 뭐 방법이 가운데 맞춤을 해주면 들어가는 거고, 아까 제가 가운데 맞춤 안 하고 들어갔죠? 예.
자, 이제는 몸통을 줄이면 어떻게 된다? 예. 축소하면 축소하는 대로. 예. 확대하면 확대되는 대로. 이제 글자도 제대로 들어갈 거예요. 글자가 가운데 정렬을 안 해놔서 아까 그런 거니까. 그래서 각각의 오른쪽은 크게 왼쪽은 작게 이렇게 꾸미고 사이에다가 뭐가 54% 증가됐어요 라고 글자를 쓰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뭐를 대충 클릭해 놓고 나서 척척척 이런 게 아니라 파워포인트는 노동이에요, 노동. 그러니까 도형을 그냥 동글뱅이 하나만 써줄 거냐, 거기다가 색감을 그라데이션 어떻게 처리할 거냐, 질감을 어떻게 줄 거냐, 음영을 어떻게 줄 거냐, 입체적으로 보여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실 수밖에 없어요. 95쪽에 스마트 아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새 슬라이드를 하나 꾸며볼게요. 빈 화면으로. 스마트 아트라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이 책에서는 스마트 아트가 어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현재 해놓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97페이지 보시면은 스마트 아트, 우리가 이제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면은 스마트 아트라 그래서 이렇게 창이 뜰 겁니다. 네. 자, 97페이지 보시면은 뭐 목록형이라고 있어요. 그랬죠? 목록형이야. 목록형에는 기본 블록 목록형, 그 다음에 교대 육각형, 그림 설명, 뭐 그 다음에 선이 그어진 목록형,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형에 가면은 기본 프로세스형, 뭐 단계 상승 프로세스형, 단계 하락 프로세스형, 뭐 이런 거, 화살표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 주기형. 주기형에 가면 세그먼트 주기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연속 주기형, 그 다음에 방사형, 벤 다이어그램 같이 생긴 거 있죠? 벤형 이런 거. 이런 것들을 과거에 그리려면은 어떻게 그랬냐면은요,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계층구조 같은 경우는 조직도인데 조직도를 그리려면은 진짜 노동 중에 상노동이에요. 예. 과거에도 있긴 있었어요. 이러한 조직도 구조는 있었습니다. 옛날 버전에서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피라밋 구조를 하나 그려본다고 생각해보세요. 피라밋. 상중하 해가지고 피라밋을 여기다 한번 그린다고 생각하면요. 자, 도형 중에 제일 꼭대기 도형은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이게 피라밋이 이렇게 생겼으니까는 이제 얘를 잘라야죠. 3분의 1, 3분의 1 잘라야 되는데 도형을 자르는 기능은 없으니까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자, 상층 부분 하나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간층 그려야 되겠죠. 중간층 그리는 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나 더 밑에 만들어 놓고 너비를 어떻게 돼? 너비를 이제 이렇게 펼쳐야 되겠죠. 자, 요렇게 각을 주면 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피라밋 구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삽입에서 한다고 했어요? 네? 삽입에. 삽입에 가면 도형이 있잖아요. 도형에 있는 거 갖고 그리는 거예요. 도형에 가면은 기본 도형 그룹에 이등변 삼각형 있잖아요. 그게 꼭대기층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죠? 사다리꼴을 들어가서, 예, 사다리꼴에 들어가서 그려가지고 너비 조절해 주시고 각도 조절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을 너무 처음부터 넓게 그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반드시 한번 그려 보셔야 됩니다. 예.
자, 삽입이란 메뉴에 스마트 아트가 있고요. 피라미드형 클릭해보면 첫 번째 거 있잖아요. 예, 선택하고 확인. 그러면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텍스트를 안에다가 직접 도형에다 클릭하고 써도 되고요. 요 상단에 있는 텍스트라고 된 부분 있잖아요. 여기다 글자를 쓰셔도 돼요. 예를 들어 여기는 상, 밑에는 중, 여기는 하. 근데 하나 더 늘리래. 어디다가? 중과 하 사이에다가. 아니면 하 밑에 하나 더 늘리래. 아니면 상과 중 사이에다 하나 집어넣으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과 중 사이에다 집어넣을 것 같으면 상에다 놓고 엔터를 탁 치면 하나 생겨요. 여기는 이제 상중이 되는 거고. 그럼 중과 하 사이에다가 하나 더 집어넣으래. 그럼 중에다 놓고 엔터를 치면 여긴 중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끄트머리에 이 도형을 클릭하면 왼쪽에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데 화살표 누르면 글자 쓰는 난도 나오고 직접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색깔을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색깔을 바꿔. 그래서 여기다 놓고 엔터를 치면 하나 더 생겨. 이렇게 엔터를 치면 막 생겨. 이걸 지우면 도형이 빠져나가고 너무 편한 거예요. 그렇죠. 이 너비만 이렇게 조절해주면 끝나는 거야. 색깔 변화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요. 이쪽에 보면은 뭐 이렇게 입체적인 것도 만들 수가 있고 과거엔 꿈도 못 예전에 이렇게 만들라라 그러면 날 죽여라 그랬다고. 그냥 2차원도 그리기가 어려워 죽겠는데 3차원으로 회전시켜서 해라 그러면 근데 하나 뺄래? 그래. 이 과장 하나만 빼보시오. 사장님이 빼보세요. 뭐 그런 소리 하고 싶었다고 많아. 근데 지금은 어때요? 넣을까요? 뺄까요?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너무 편리하게 이런 생긴 거예요. 자, 스마트 아트라는 일단 기본적인 개념만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직접 그리려 그러면 과거에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지금은 쉬워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스마트 아트 지금 만든 거 피라미드 구조는 제거해버리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스마트 아트엔 뭐가 있는지. 지금 그 98쪽 보세요. 98쪽. 사실은 98쪽에는 95쪽을 보시면 95쪽을 한번 보세요. 국내 상장 해외 기업 현황이라 그래서 95쪽에 보면은 그 국내 상장 해외 기업 현황이라 그래서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각각 해가 거듭될수록 이렇게 기업들이 현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라는 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걸 보고 입력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기업이 이제 회사의 연역이 있잖아요. 1988년도에 창업을 했고 뭐 굵직굵직한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뭐 예를 들어서 일산에 뭐 기숙사를 건물을 완공했다든지 학교 같으면 아니면 무슨 공장 같으면 뭐 수원에 무슨 반도체 공장을 뭐 설립했다든지 준공했다든지 아니면 뭐 중국에 제2 공장을 설립했다든지 뭐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보이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만들었어. 여기다 연혁.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 1988년 1988 쓰고 나서 뭐 중부 여성 주식회사 설립 뭐 2000년 서울 제1공장
준공. 뭐 2003년 중국 제2공장 준공. 뭐 이런 식으로 쓸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의 우리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 이런 식으로 보통 나와 있다고. 회사의 연역 같은 거를. 이거를 파워포인트로 옮겨야 되겠는데 이렇게 글자로만 옮기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스마트 아트로 옮기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지. 스마트 아트가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진짜 잘 만드는 사람은요 다 노동으로 해요. 손으로 다 따로따로 그려서요 만들더라고. 근데 초보자들은 그렇게 만들기가 불가능하니까 이 안에 있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역이라는 글자도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면 보기 싫으니까 얘를 워드 아트로 꾸미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워드 아트로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워드 아트에 들어가서 뭐 변환에 들어가서 모양을 뭐 이런 식으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갖고 지금 일단 어떻게 보기 좋게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렇게 이게 파워포인트의 좋은 기능들이니까. 그럼 이런 글자들은 과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거지.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스마트 아트다 이거죠. 자, 그래서 삽입에 가서 스마트 아트에 들어가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연역을 어떤 구조로 만들면 좋을 건가 딱 봤더니 기본 블록 목록형에는 특별히 모양새 내기가 좀 애매해. 아, 여기다 만들어도 되겠다. 여기 지금 가로 글머리 기본 목록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다가 1988년 밑에다가 뭐뭐뭐 2000년 뭐뭐뭐 2003년 뭐뭐뭐 이런 식으로 옆으로 쭉 나열하면 되겠어. 이렇게 할 건가? 아니 요 위에다가 1988년 회사를 창업하고 뭐하고 뭐하고 뭐 2000년에 뭐 공장을 준공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할 건지 요런 구조로 할 건지 저런 구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요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면 밑에 있는 구조로 가면 이런 구조로 해볼까? 저런 구조로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나온 게 뭐냐면은 이 책에 어떤 구조예요? 화살표가 아래로 그려져 있는 거죠? 지금 목록형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얘를 선택한 거잖아요. 여기 우리 목록형에 들어가서 요거잖아요. 이 책은 2010버전이라서 색깔이 푸르게 뜬 거고, 우리 그 2013 버전은 그레이로 뜨는 거예요, 색깔이. 예. 그 다음에 구조가 약간 좀 차이가 나요. 개수도 좀 바뀐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확인 눌러가지고, 여기다 이제 꾸미기 시작한 거예요. 색깔은 이거를 선택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색깔이야, 뭐. 알록달록 꾸미는 거는 내 맘이지.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 뭐, 1988. 여기는, 응? 우리 회사 설립. 여기는 2000년. 여기는 서울 제1공장 준공. 요 밑에는 2003년 중국 제2공장 준공. 이런 식으로 글자를 써보는 거지 뭐. 그 밑에 있는 글자는 어떻게 하면 돼? 이 밑에 있는 글자는 지워버리면 되지. 글자가 지워지면 큼지막하게 나오겠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책에 있는 글자가 너무 많아서 제가 살짝 줄인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중국 제2공장 준공까지 끝났는데 2010년에 금탑 산업훈장 받았대요. 좋은 거잖아. 그런 거 하나 써줘야지. 여기다가 준공이란 글자 엔터를 탁 치면 중국 제2공장 준공이라는 글자 옆으로 밑으로 글자가 들어가요. 그럼 여기다가 2010년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고 뭐 금탑 산업훈장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글자가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2010년이 왼쪽에 있는 큰 제목으로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예. 그렇게 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 여기 있네요. 수준 올리기, 수준 내리기라고 있어요. 2010년을 썼는데 2010년은 왼쪽에 있는 왼쪽 방향의 즉 수준을 올려야 돼요. 2010년이라는 글자 있는 데다가 수준 올리기를 누르면은 왼쪽으로 밀려나가요. 큰 타이틀로 간다고. 그런데 지금 한 줄씩만 쓰고 있잖아요. 얘를 두 줄을 써버리면 금탑 산업훈장 수은에다가 엔터를 치고 그러면 다 두 줄이 돼요. 얘만 두 줄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요령인데 하시다 보면 그냥 한 줄만 쓰자. 두 줄만 쓰자. 세 줄은 너무 많은 것 같고. 이 책에는 99페이지 보면은 두 줄씩 썼잖아요. 뭐 코엘이 어쩌고 저쩌고 활용 방지 어쩌고 저쩌고 뭐 이상 중국이고 이렇게 두 줄을 썼으면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기능을 모를 때는 1988년 우리 회사 설립 그래서 한 줄만 썼지만 어떨 때는 또 세 줄이 들어가야 될 때가 있고 막 그렇게 해본단 말이에요. 했더니 경험적으로 해보니까 안 이쁘더라 이거야. 그럼 한 줄만 쓰자. 한 줄만 쓰자. 아니면 두 줄씩 쓰자. 한 해에 하나씩 큰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보통 두 가지는 발생할 수 있으니까 세 가지 쓰기에는 너무 글자가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령을 하나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 기능을 다 외웠다고 해서 아는 기능은 아니잖아요. 몸으로 터득해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봤어요. 봤더니 자, 보세요. 이제 제목을 텍스트 입력하는 창은 닫을 거예요. 이게 이제 왼쪽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보세요. 좌우 전환도 있어요. 이렇게 좌우 전환.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뭐 좌우로 전환하는 거니까. 근데 모양새가 안 이뻐. 화살표가 안 이뻐. 그럼 여기서 골라볼까요? 마음에 드는 거로. 이건 어떨까? 이렇게.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괜찮은 것 같고. 이건 어떨까? 이건 어떨까? 이건 어떨까? 구조가 있죠. 여기 구조가요. 그렇죠. 이렇게 구조가 있잖아. 이 중에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거를 한번 골라보세요. 이렇게. 고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렇게 고르면. 알아서 바뀌죠? 처음에는 갈매기형 수정이 딱 마음에 들어서 그걸 선택해서 그렸지만은 그거 말고 이렇게 썼으면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꽤 있어 보여. 이것도 이런 것도 있어 보여. 이렇게 해볼까? 이거 해볼까?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림을 넣는 기능이 있네. 그림. 그러니까 우리 회사 설립했을 때 우리 회사에 설립할 때 장면 그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내 컴퓨터 안에 홍보팀에 가서 얘기했더니 이런 그림이 있대. 이런 그림이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이 있다는 거지. 이런 그림이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런 그림이 하나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림을 넣었더니 글자가 작네. 그러면 우리 이거 하지 말고 다른 거로 바꾸자. 이건 어떨까? 이건 글자만 나오네. 이거 색깔이 좀 있는데 글자가 작아 보이고. 이거는
이거는 또 좀 그렇고, 얘는. 골라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거로 골라보는 거야. 근데 그림도 들어갈 수 있다. 아까 그림 그대로 살아있네.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골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 아트는 웬만하면 대부분이 통용이 돼요. 대신에 아까 그 피라미드 구조라 이런 거 변환시킬 수는 없지만,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안 괜찮나? 예. 그럼 다른 구조, 뭐 이런 구조, 저런 구조, 이런 구조도 있네. 굉장히 다양한 구조들이 안에서 작동이 되고 있어요. 이런 구조도 꽉 차게끔 쓰게끔 이런 거. 예. 그래서 색깔도 변형시키고 색깔도 변환시키고 여기에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3차원 입체형으로 이렇게 윤기가 자르르 흐르게끔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다. 스마트 아트는 글자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책에 보니까 100페이지 보면은 색을 바꾸고 또 3D 3차원으로 처리해가지고 약간의 입체적인 거로 좀 처리한다든지 하는 기능도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또 다른 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좀 보면은요 지금 9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글을 썼는데 이 글이 글자를 쓰고 나서 모양새를 바꾸고 싶으실 때는 이 틀을 선택하고 스마트 아트 도구 디자인 있어요. 그럼 디자인에 가서 아까 제가 원하는 거로 고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이 도형 있잖아요. 이런 도형이요. 이런 도형이 예쁘지가 않더라 이거지. 그래서 나는 이 도형을 좀 멋지게 하고 싶어. 멋지게 했더니 엉망됐네요. 그렇죠? 제가 크기를 넓혀 본 거예요. 크기를 넓히려면은 이 도형을 넓히면 어떻게 될까요? 얘만 늘어나니까 다 넓혀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넓히는 방법은 뭐예요? 얘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밑에 것도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또 선택하는 거지 뭐. 근데 사이즈를 조절하려고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죄다 넓어지고 불편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가능할래나? 글자 색깔을 나는 빨간색을 줄래, 뭐 노란색을 줄래, 뭐 검정색을 줄래. 이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면 뭐 그대로 두셔도 괜찮다면은 그대로 두고 쓰셔도 되고. 이렇게. 이 책에서는 지금 이런 거를 설명해 놨어요. 이제 디자인을 꾸미고 나면은 색상을 어떻게 변경하실 겁니까? 이거죠. 색깔을 이렇게 그라데이션 처리해서 쓸 건지, 이렇게 아니면 알록달록한 색깔로 쓸 건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가장 2차원적으로 단순하게 칠할 건지, 이렇게. 아니면 3차원으로 약간, 반짝반짝 빛나게끔 처리할 건지, 이런 걸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약간 이렇게. 보시기에 이제 좋은 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윤곽선이 나오게끔 할 건지. 뭐 이런 것만 그 중에서 고르시면 되죠. 근데 사람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난 이 검정색 말고 뭐 약간 파란색을 돌리고 싶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 갖고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전반적인 구조를 빨리 만들어내야 돼요. 하나의 슬라이드만 가지고 막 목매여 있으면 절대로 완성을 못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만드실 때 한 40개가 필요하다. 종이에다 디자인을 먼저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디자인한 종이의 내용을 가지고 빨리 화면에다가 옮기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 놓고 전반적인 테마를 바꿀 건지, 그래 놓고 나서 세부적인 걸 나중에 바꾸셔야지,
처음에는 완성도 안 돼 있어. 전체적인 구조도 안 잡혀 있는데 여기 있는 것만 갖고 막 작업하려고 그러면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거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조직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106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직도인데요. 자, 결과부터 먼저 좀 보고 할게요.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95쪽 보세요. 95쪽. 95쪽에 나와 있는 그 조직도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또 새로운 슬라이드를 하나 필요한데 여기 잠깐 보실래요? 새 슬라이드에 가면은 우리는 빈 화면만 갖고 연습을 했잖아요. 사실은 제목 및 내용이 가면 있어요. 처음 거는 제목이고 그 다음에는 내용이잖아요. 두 번째 걸 선택하시고 이 제목에다가 상장 해외 기업 조직 현황이라고 쓰시고 이 밑에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안에 보면은 밑에 있어요. 스마트 아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목이 어떠냐면 제목이 약간 아래로 내려와 있어요. 저 위로 안 올라가 있고요. 이 제목은 위로 올리는 건 나중에 한꺼번에 올릴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따로 공부할 거예요. 뒤에 가서. 예. 자, 여기 보면 스마트 아트 클릭하셔가지고 조직도 계층 구조형이라고 하는 거죠. 계층 구조형에 있는 첫 번째 거를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텍스트가 있고 텍스트가 있는데 이 구조가 좀 잘 보셔야 돼요. 구조.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어느 걸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왼쪽 요 상단에 보면 도형을 추가한다든지 위로 이동 아래로 이동 뭐 좌우 전환 이런 말들이 나와요. 도형 추가라든지 레이아웃이라는 구조가 있거든요. 어느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자, 처음에는 이 책에 이사회라고 써있죠. 이사회. 그 다음에 국내부가 있고 국제부가 있죠. 국내부. 여기는 국제부. 그럼 얘는 없는데요? 그럼 뭐 이 텍스트는 뭘까? 이거 고문. 그러니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정부 조직도 같은 경우도 보면 대통령이 있고 밑에 이제 국무총리가 있고 국무위원들이 있잖아요. 장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하고 사이에 뭐가 있어요? 뭐 비서실, 대통령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이제 참모 역할이라 그러지. 요 부서가 그거예요. 필요 없으면 지우시면 돼요. 이따 필요하면 넣으면 되고. 자, 지금 국내부 밑에는 뭐가 있어요? 경영팀, 전산팀이 있죠? 그럼 국내부란 글자에다 클릭해 놓고 여기 도형 추가를 하시는 거예요. 도형 추가. 그럼 어디에다 가야 될까요? 아래에. 국내부에다가 아래에 하나 더 들어가면 되겠죠. 지금 국내부에다 놓고 도형을 추가하는데 아래 도형을 추가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잠깐 보세요. 국내부에다 제가 도형을 2개를 넣었어요. 근데 이 구조가 아니죠? 줄줄이 사탕처럼 매달려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옆으로 펼쳐야 돼. 그러면 이거야. 레이아웃에 가서 표준. 근데 국내부에다 선택을 하고 해야지 밑에 있는 데다 선택을 하고 레이아웃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럼 국제부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영업팀, 물류팀, 관리팀이 있죠? 3개가 있으니까 국제부에다가 도형 추가 화살표를 눌러가지고 아래에 도형 추가, 그 다음에 국제부에다 놓고 아래에 도형 추가.
국제부에다 놓고 아래에 도형 추가. 그래서 국제부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레이아웃을 표준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자, 도형을 선택하고 싶으면 도형을 입력하고 싶으면 글자를 도형을 선택하고 도형 추가에 아래에 할 건지 위에 할 건지 앞에 할 건지 옆에 할 건지 보조자는 참모예요. 아까 여기 동그라미 하나 있었던 거 있었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국제부 중간에 보면 물류팀이 있는데 물류팀에는 항만 물류가 있고 복합 물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물류팀 밑에 또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도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시고 그 도형에 대해서 이 책에 보면은 간단한 설명이 나와 있을 테니까는 여러분이 좀 보셔야 돼요. 보시고 하시고 제가 잠깐 아래 책을 좀 갔다 올 건데요.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먼저 해보세요. 예. 그 옆에는 전산팀. 그 다음에 물류팀. 그 관리팀. 물류팀 밑에는 뭐가 있다? 항만 물류가 있네요. 자, 도형 추가를 누르면 이제 복합 물류. 네, 그때 이제 물류팀에다 놓고 레이아웃의 구조를 표준. 네, 이런 모양이 되고 경영팀 밑에는 도형을 하나 추가해서 수준 내리기를 해야 되나요? 예. 인사 총무. 예, 이때 레이아웃을 표준으로 할 건지 아니면 양쪽 균등인지 아니 왼쪽인지 또는 오른쪽인지 달라요. 예. 예를 들어 국제부 같은 경우에 레이아웃을 양쪽 균등하면 하나씩 나오는 거고요. 얘를 왼쪽 배열하면 왼쪽에 쭉 매달려서 나오는 거고 오른쪽 하면 어떻게 되죠? 오른쪽에 쭉 매달려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할 거냐면 표준 해갖고 옆으로 펼칠 겁니다. 예. 이사회 밑에 예를 들어서 보조자가 하나 있어갖고 여기다가 뭐 감사실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보조자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보조자라고 하는 거. 띄워놓을 때 어떻게 해요? 예? 띄워놓을 때. 없앨 때요? 감사실 넣을 때. 넣을 때는요. 여기 도형 추가에 들어가시면 보조자라 그래요. 보조자. 그러니까 이사회 밑에 보조자를 하나 넣어서 여기다가 이제 뭐 감사실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웬만한 구조는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 이제 조직도 자체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 만들 수도 있고 보시면 다양해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뭘까? 여기다 이제 얼굴을 집어넣을 수도 있네. 얼굴을. 이런 구조도 만들 수 있고요. 이때 색깔을 좀 집어넣을 수도 있고. 여긴 색깔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지금 이렇게 색깔이 들어갔네. 똑같지는 않은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3차원적으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광택을 넣을 거냐 하는 거에 따라서 모양새가 좀 바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감사실이 좀 보기가 싫으네요. 여기서는 이제 감사실보다는 여기서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이게도 가능하네요. 그렇죠? 이런 거. 근데 제일 이제
많이 쓰는 기능은 이거죠. 일반 조직도형. 그러면 우리 책에 있는 내용대로 봤을 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선택하시는데, 그 레이아웃은 전체 구조의 레이아웃을 선택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직도 안에서의 레이아웃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1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레이아웃은 이 전체 관련된 조직도를 이렇게 만들 건지 저렇게 만들 건지 꾸미는 거예요. 이것도 뭐 그리 나빠 보이진 않는데, 왠지 무겁잖아요. 아까 이런 거는 좀 가벼운 느낌이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 만드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색깔 선택하는 게 있는데, 색깔은 지금 뭐 어떤 거 이거로 했나요? 네 번째 거 이거로 했나? 예. 약간 뭐 다르죠. 책에서는 또 이렇게 어떤 걸 하라 그랬어요? 이런 걸 하라 그랬나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책에는 이 구조로 돼 있어요. 제가 감타실을 넣었지만 사실 감타실 빼버리면 어쭈구리 어? 여기선 제거가 되는데 아까 왜 여기선 제거가 안 됐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뭐 스타일에 들어가서는 어떤 걸 해라 이렇게 지금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색깔은 여러분 원하시는 색깔로 꾸미시면 돼요. 색깔이라는 게 꼭 정해진 건 아니니까는. 지금 강조 2번에 여긴 색상형 선택하라고 그랬는데, 색상형 선택하면 안 맞아. 이건 2010이고 우리 화면이 2013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강조 2번 이렇게 하면 맞는 것 같아요. 강조 2번. 그래서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가볍게 할 건지 무겁게 할 건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니까는. 예. 그 다음에 새 화면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 114페이지 보면은 7가지 효능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7가지 효능이라는 게 있는데, 얘도 스마트 아트로 뭐를 꾸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분기 방사형인가요? 그 뭐지 얘인가? 이렇게 만들라는 것 같은데, 주기형에 가면은 분기 방사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만드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 요거 눌러가지고 글자를 여기다 엔터를 치면 도형이 막 생겨요. 예, 빼면 또 빠지는 거고. 요 텍스트는 제일 겉에 있는 큰 텍스트고, 이게 사과야, 사과. 사과 7가지 기능, 효능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텍스트는 강장, 그 옆에 있는 텍스트에는 뭐가 들어가나? 그럼 변비, 여기는 설사, 여기는 피로, 회복, 밑에는 동맥, 경화, 여기는 미용. 아, 이렇게 7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네요. 그 다음에 여기 색 변경에 가서 색깔 알록달록 꾸미셔도 되죠. 뭐 이렇게 꾸미시든 저렇게 꾸미시든 꾸미시는 거예요. 이렇게 꾸미시고 나서 여기 와서 이렇게 3차원 처리해주면 예뻐요. 색 변경은 여러분 마음대로 바꾸실 수가 있으니까는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 그 글자의 크기는 어떻게 바꾸면 되죠?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글자가 조금 전에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보였어요. 어떻게 꾸미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 전체를 크게 해주면, 자, 여기가 이 부분이 글자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피로 회복이 동맥경화가 두 글자 두 글자 내려와야 보기 좋은데 세 글자 한 글자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크기를 크게 하세요. 그럼 커졌잖아요. 전체가. 근데 사과가 마음에 안 드네? 그럼 사과라는 도형만 클릭하고 글자를 작게 줄이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를 늘리고 일부를 줄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과 7가지 효능에 대한 이야기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를 아까 우리 피라미드 만들듯이 직접 과거에는 만들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 방향 있잖아요. 방향, 요 방향. 이 방향을 일일이 다 또 꾸며야 돼요. 요거. 색깔도 다 꾸며야 되고,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그냥 집어넣고 싶으면 여기다가, 예, 글자를 집어넣는 기능이 있으니까, 엔터만 치면 글자가 생기고, 도형 생기는 거고요. 막 생기잖아요. 그렇죠? 필요 없으면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제거하면은, 도형이 사라지고 엔터를 쳐서 늘리면 되고, 요 사이에다 넣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이에다가 엔터 치면 사이에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좋은 기능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만들어 보면 못해요. 그나마 이 스마트 아트는 특별히 어려운 기능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 어렵지 않게 접근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예,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를 골라서 써는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한 가지 제가 하나 요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잘 되나 모르겠는데, 서당점 모두.앱 요게 서당.모두.앱인데요. 자, 제가 하나 요 홈페이지가 있어요. 요 홈페이지가, 예,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스마트폰 홈페이지 만드는 기능이거든요. PC용 홈페이지 만들어도 되고요. 되게 쉽게 적용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자, 모두에 네, 모두에 이거죠. 그렇죠. 발음상으로. 네. 잠깐만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게 모두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하시면 돼요. 네이버에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건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내가 운영하는 내 가게가 있다든지 하면 이걸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만들어 본 건데, 이렇게 뭐 저 소개하는 그림이라든지, 이게 스마트폰에서 보니까 좀 되게 흉하게 보이는데, 저 PC에서 보니까는, 스마트폰에서 보면은 그럭저럭 보기 좋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여기서 질문을 하면 되고, 그럼 이렇게 연락처에서 내용을 써갖고 등록을 누르면 저한테 와요. 예, 뭐 공부하기 해가지고 여기 공부하기 누르면은 어디 갔더라? 예, 공부방도 연결이 되게끔 스마트폰에서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굉장히 예쁜 홈페이지가 나와요. 이 작업을 이걸 하면은요. 예. 그래서 제 홈페이지가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서당.모두에 이렇게.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는데, 네이버 있죠. 네이버. 예.
네이버로 들어가지 마시고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거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러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저 화면 이렇게 떴는데 옆으로 이렇게 넘기면 좌우로 넘길 수 있어요. 이렇게 좌우로 넘길 수 있고, 예, 화면을 넘길 수가 있어서 볼 수가 있고, 여기 보면 또 전체 메뉴가 또 아까처럼 쭉 떠요. 그럼 여기는 지금 안 보이지만 요 밑에가 뭐 카톡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페이스북 뭐 밴드 연결하는 게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PC용하고 스마트폰하고 약간 구조가 달라요. 여기 뭐 제 사업자 등록번호도 보이고 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무료니까 한번 짬나실 때 만들어서 여러분 개인적인 홈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이거를 스마트폰 홈페이지 만드는 거를 제가 강의를 하긴 하지만은 대신에 여기는 내가 좀 뜯어 고치고 싶다. 그건 못 뜯어 고치죠. 구조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굉장히 제가 봐도 예쁜 구조예요. 예. 근데 이 안에 있는 구조를 내가 다 처음부터 새로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근데 샘플이 있어요. 샘플 거기에. 꽃집 하는 사람은 꽃집을 클릭하면 꽃집 모양이 쫙 떠요. 그럼 내용만 고치면 돼요. 사진만 넣으면 되고. 그런 예쁜 구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안에 가보면. 여기 보시면은 구조가 굉장히 예뻐요. 예, 이렇게. 꽃집 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해서 뭐 선택할 수도 있고, 예. 아까 저는 거기다 글 쓰는 欄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질문하기라고 있는데, 질문하기가 아니라 이 집은 꽃집이니까 예약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 뭐를 선택할 수가 있어. 무슨 꽃. 그럼 선택을 하고 버튼을 누르면 그 사람 이름으로 예약이 들어가요. 그러면 전화하겠지. 얼마를 입금해 주세요. 라든지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소통이 되게끔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한번 기회 되시면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기능이죠. 스마트 아트에 관한 내용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표 작업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수고들 하셨어요.